안녕하세요. 우재영입니다. 가난했던 중국이 2015년에요. 세계 1위의 무역 대국으로 등극을 했고 2021년 기준으로 미국 바로 아래에 G2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역 규모 면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4배 가까이 되고요. 이 홍콩이 중국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거의 5배 가까이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 중국은 이 남중국해의 섬들을 사가지고 암초들을 매립해가지고 인공섬을 무려 27조를 들여가지고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군사 기지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언론이나 연구기관에서는 올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는 이제 긴축 정책을 쓸 것이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완화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또 장기 집권을 위해서 소련의 러시아의 그 푸틴처럼 이게 지금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아래쪽에 대만이고요. 실제 2022년 8월 달에 대만 포위 훈련까지 하고 이렇게 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일본과 한국이 많은 타격을 본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신실크로드 전략, 자기들 말로는 1대1로라 하는데요. 이런 구상으로 중국 주변 국가들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갖다가 차관을 주었다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만들고 스리랑카의 콜롬보항을 거의 100년간 무료로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지금 주변 국가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했던 중국이 이게 잘 살게 된 것은 이게 작은 거인 키가 한 1m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 때문인데요. 이분이 가난이 사회주의의 목표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개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6세기 이전에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모든 역사책에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유럽보다도 훨씬 잘 살았는데 유럽이 산업혁명을 계기로 패권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뭐 이게 아편 전쟁이라 그러죠, 그죠? 아편 전쟁에서 패배하고 1842년에는 난징 조약으로 홍콩을 빼앗기기도 하고 1899년에는 이 툭 튀어나온 반도, 이 칭다오 반도를 독일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1911년에 신해 혁명이 일어나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덩치만 무지하게 큰 무기력하고 가난한 나라로 뭔가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요. 이런 그런 치욕적인 이런 현상을 벗어나고자 이 등소평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모델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하는 그런 그 보고서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 중국의 영웅입니다. 중국의 영웅이어가지고 모든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관광객들이 이분의 그 생가를 방문하고 참배하고 그렇게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옛날에 조선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국의 거의 제후국, 속국처럼 그런 현상의 나라였죠. 그죠? 왕이 등극을 하거나 세자 책봉이 되면 앞장서서 그 사신을 보내고 그 사신들이 중국 황제의 그 면담을 하고 이렇게 중국 황제와 안면을 턴 사람들이 돌아와서는 판서라든가 정성의 승진 1순위에 올랐어요. 이런 우리나라는 그런 중국 입장에서도 조선을 동방예의지국이라 해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제후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사대부들은 공자와 맹자의 나라라는 이런 중국에 대해서 온 정신세계가 모아사상에 쩌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도 중국의 경치를 그리고
시를 써도 중국의 지명이나 중국의 산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진경상수화라는 말이 뭐냐면, 실제 경치를 그렸다는 건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풍경을 상상 속에서 그렸다는 거죠, 그죠? 그게 반대되는 말이 진경상수화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게 충청도에 있는 만동묘라고 하는데요. 만동묘. 이 계단이 엄청나게 가파른데 여기가 이 안에 그 중국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대원군이 여기에 이제 왔다가 참배하러 올라가는데 이 계단에서 이 만동묘를 지키는 그 지기한테 이렇게 발길질을 당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왕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올 수가 없는 곳인데 너 따위가 감히 여기를 함부로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발길질을 맞고요. 이게 이제 분해가지고 대원군이 집권을 한 뒤에 이 만동묘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전국의 그 모화 사상에 쩌든 유림들이 상소를 올리고 반대 시위를 하고 이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다. 이런 곳입니다. 이런 게 지금 서울에도 있고요. 서울의 한양에는 이름이 뭐냐면 대보단이라 그렇고 이 두 군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중국을 향해서 절을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입니다. 이 등소평이라는 분이 1979년에 이제 개방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게 공자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의짐, 인의애지를 강조하는 공자의 그런 이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가지고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 외국의 기업들은 시장이 크니까 중국의 인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14억 3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큰 시장에 군침을 흘리면서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 중국의 공산당, 이 중국의 기업들은 민간의 탈을 썼을 뿐이지 실제는 중국 공산당들이 독점 관리하는 국영기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합작을 요구하고 합작이라는 게 너희들의 기술을 오픈하고 심지어 기술을 이전까지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출을 받겠다 해서 받은 다음에 야금야금 기술을 절취하고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 법률적인 협박이라든가 뭐 다양한 협박을 통해서 중국이 그 음모의 그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엄청난 그 금모술수, 꾀를 부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런 술수를 통해서 쫓아낸 겁니다. 우리나라 롯데가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쫓겨나서 손해본 게 1조 원 가까이 된다 그러고 삼성도 지금 중국에 진출했다가 핸드폰 그 제작 기술을 다 틀리고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0.7%, 0.7%밖에 안 된다고. 0.7%. 거의 뭐 시장 점유율이 박살난 겁니다. 그죠? 애플만 약간 유지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중국의 그 하웨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미국을 이어파는 G2의 국가가 되었는데 이 등소팽이라는 사람은 아주 영민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덩치가 커지면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미국하고 패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한 다음에 이런 그 유언을 남겼는데요. 중국 영원 불청패라. 이 패가 어떤 패자죠, 그죠? 칭할 칭. 어떤 국가라. 패권 국가라고 칭하지 말아라. 영원히. 그게 이제 너희들한테 좋다 그런 얘기인데 상당히 똑똑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도 보면 중국이 80년대 이렇게 못 살다가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차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아래쪽에 뭡니까?
이게 지금 영국과 일본을 다 제치고 미국인데 미국 바로 아래로 세계 2등의 국가로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잘 살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정치 경제학자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박쥐처럼 자본주의의 장점과 공산주의의 장점만을 골라서 정책을 취한 그런 국가 시스템 덕분이다. 자본주의의 그 시장 개방과 자유주의적 원리 이런 걸 취하고 또 자본주의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통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얘들은 공산 독점 국가니까 즉시 국가 권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정함으로써 일당 독재 국가의 그런 효율성과 또 자유로운 자본주의 경제의 창의성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결국은 빠른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이게 일부 학자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이용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고 또 그들이 사상적으로 숭상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단순히 인민을 억압하는 통치 장치로만 이용하는 그런 모순된 국가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들은요 영악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애완이기 이런 걸 봐왔기 때문에 자본시장은 절대 개방하지 않는다. 환율과 애환을 공산당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언론이라든가 인터넷, SNS 이런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체제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그림은 이 모택동이 아니라 등소평의 고향마을, 등소평의 고향마을에 있는 그 동상입니다. 동상. 역시 그 등소평의 동상이고요. 중국의 그런 그 개방으로 인해서 성장한 경제 특구 도시인데요. 선전이라든가 주하이, 산터우, 샤먼의 경제 특구를 설치해 가지고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외국 기업들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다. 쉽게 말하면 유혹해 가지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기술과 자본을 다 털어버리고 나중엔 쫓아버립니다.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여기 가서 기술을 다 털리고 쫓겨나고 그렇죠? 핸드폰 회사, 삼성, 롯데가 다 이렇게 쫓겨난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자라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중국이 마치 사랑과 그 인품이 좋은 그런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래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해서 이게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오랜 그런 그 산업혁명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오랜 세월에 거쳐서 그 발달된 그런 자본과 기술을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자본주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나라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현재는 이제 처음에 보셨듯이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간의 최대의 수출 상대국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특히 이런 그 중국은 실크로드 전략으로 주변국들을 지금 약탈하기 시작했고요. 이 바다에다가 작은 암초를 매립해 가지고 거대한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GDP가 세계 2등이지만은 이게 1인당으로 볼 때는 아직도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하면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중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절반 수준만 오르게 된다면 단숨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특히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일시에 매도해버리게 되면 미국 경제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도 이제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또 미국의 가장 지금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가, 미국이 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기축통화국가라는 이런 금단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중국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삽시간에 미국 기축통화국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부채 국가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파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긴밀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마치 조선 말기에 일본 식민지가 된 것처럼 어느 순간에, 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